어느덧 제가 이렇게 환갑을 넘긴 나이가 되었다니 참 희한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확실히 나이 먹는 걸 제대로 실감 못할 정도로 빠르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인생이란 게 워낙 다들 이렇게 바쁘고 뭔가에 쫓기듯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멈춰서 좀 둘러보니까 되게 가파른 길을 걸어왔다 싶어요.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남들 모두 그 정도 고개는 다들 감안하면서 사는지 새삼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 인생이 아무래도 초반부터 쉽게 풀리지 않았고 결혼을 한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나 싶을 정도로 자꾸 제 발등을 찍게 되는 사건들이 쭉 발생해왔기 때문일까요? 양가 어른들의 소개를 통해 만나 결혼하게 된 제 남편은 솔직히 소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뭐랄까 그것도 나쁘다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치만 그때는 다들 무슨 불 끓는 열정을 안고서 결혼하던 시대도 아니었고 그럭저럭 뜻이 맞으면 얼른 가정을 꾸리는 것이 목표였으니까요. 저도 나이가 찼고 제가 남편보다 2살 많다는 것으로 더 들들볶기 시작하는 시어머니의 험담에도 귀를 막고 그냥 결혼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그럼 2년 정도는 자기네 집에서 같이 살다가 나가 살던지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 기간은 정말이지 너무 지옥 같았죠. 나중에 나가서 따로 살 때에도 근처로 얻어주시는 바람에 그렇게 자유롭지도 못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댁이 몇 번이나 이혼을 하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때 남편이 출근하고 나가면 그렇게 저를 부려먹고 일을 시켜대고 맨날 짜증을 내면서 성질내기 일쑤였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아들이 아까우신지 맨날 남편 잡아먹을 인상이라며 저한테 시비를 걸어대셨고 보다 못한 시누이가 옆에서 그만 좀 하라고 중재를 해야 그 험담이 끝이 나곤 했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2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요즘은 흔히 스트레스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그때 저도 소위 화병이라는 게 있었는지 월경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살도 많이 빠지고 어머니에게 무척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아기가 제대로 들어설 리가 있나요? 임신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어머니는 저만 봤다 하면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어가면서 매섭게 말하고 함부로 탁탁 어깨를 쳐대시니 정말 너무 싫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머니 귀에 눌려서 한마디도 못하시고 그러다 얼마 안 되어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혼자 되신 어머니는 더욱 기가 세지셔서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에게 본인이 좀 더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매일 길어지는 싸움 때문에 그 우유부단한 남편조차 분가를 선언하니 대신 멀리 가면 안 되고 근처에 살아야 된다면서 거의 코앞 쪽에 집을 얻어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만이라도 감지덕지한 상태로 얼른 빠져나오게 되었고요. 그 조금의 거리가 생겼다고 얼마 안 가서 임신도 된 걸 보니 어지간히 우리 어머니가 드세긴 했던 것 같아요. 아이 가진 걸 알렸을 때 오죽하면 5살 아래의 시누이가 자기 엄마보다 제 편을 들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올케 언니한테 착착 좀 해. 언니 이제 애 가졌으니까 몸 잘 지켜야지. 이러다가 화병이라도 나서 힘들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손주가 여기 있는데 언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잘못되면 다 엄마 책임이야. 알겠어? 이 말에 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시면서 자기 딸한테도 난리를 치더라고요. 야, 내가 뭘 어쨌다고 말을 그따위로 해? 세아가, 너 나 때문에 힘든 게 뭐가 있냐? 집 해줘가면서 이렇게 다 봐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 현석이 같은 남자한테 시집 왔으면 땅바닥에 딱 엎드려서 살 생각을 해야지. 어디 이름 제유물 같은 게 들어온 걸 받아줬구만. 또 그놈의 지겨운 돌림 노래가 시작되려 하는데 시누이가 나서서 마구 야단을 하더라고요. 아, 엄마 그만 좀 해 진짜. 지겨워. 이제 제발 좀. 엄마, 그렇게 남아도는 혈기를 오빠네에 쓰지 말고 엄마 딸한테 좀 써보세요. 본인 딸은 시집가서 아직 아기도 없는데 그런 건 염려가 안 돼?
언니는 아기도 잘 들어서고 좋겠구만. 이제 오빠는 뭐 걱정할 일 있다고 자꾸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 아, 언니도 이제 그만 가요. 뭐가 좋다고 자꾸 앉아서 이런 소리 듣고 있어요. 오빠, 얼른 일어나. 그나마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시누이와 이렇게 가끔 마주하면 한사코 자기 엄마 입단속을 시켜가면서 제 편을 들어주니 좀 낫더라고요. 한편으론 자기 여동생만도 못하고 매일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눈치나 보고 있는 남편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도 일단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고 이제는 자식까지 생겼으니 별 수 있겠나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제 막 출산이 임박한 무렵 아주 난감하고 황당한, 한편으론 어이가 없고 슬프기도 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표현이 극도로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남편도 충격이었는지 한동안 말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누이에게 무척 안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저는 시댁 현관문만 생각해도 끔찍하게 여겨져서 움찔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누이에 대해서는 감정이 없어요. 아니, 사실 감정이 없다 못해 우리 시누이는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저 결혼할 때도 얼마 용돈을 좀 챙겨주기도 했고 자기 엄마가 저를 들들 볶을 때면 늘 얼른 교통정리를 해주기도 하고 자기 오빠가 저렇게 중심이 안 잡혀 있으니 언니가 너무 고생이라면서 제 편을 늘 들어주곤 했어요. 차라리 신우가 시집가지 않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면 내가 어머니와 살면서 겪었던 그 힘든 시집살이도 반으로 줄었을 텐데 싶어 아쉬울 때도 있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시누이가 우리가 분가해서 아기를 갖고 이제 좀 숨 쉴 틈이 생기니 그때 본인 친정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즉, 이혼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사실을 남편으로부터 전해 듣고 너무 놀라서 믿기지가 않았어요. 늘 밝고 호탕한 성격의 시누이는 결혼을 우리보다 1년 정도 먼저 했는데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잘 생기지 않아서 그게 좀 고민이었거든요. 그것 빼고는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 같았고 가끔 친정에 들러서 우릴 보고 가고 집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 나서서 제 편도 들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이사이마다 본인 남편과의 문제가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굳이 친정에 자세히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냥 자기 딴에도 힘들고 마음 털어놓을 것도 없고 하니 종종 들러서 자기 엄마 얼굴을 보고 싶었던가 봅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시누이 남편은 손버릇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었는지 툭하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군요. 그걸 참아내고 있으면서 그 와중에 아기까지 가져보겠다는 노력은 했으나 생기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거기서도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았나 봅니다. 시누이도 자기가 그렇게 똑같이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으니 그렇게 제 입장에 공감을 하고 안쓰러웠나 봐요. 하지만 누구나 자기가 험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비슷한 입장의 사람에게 다 마음을 주고 편들어주게 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에요. 우리 시누이는 늘 제 편이 되어주고 등을 쓸어주고 위로해주던 그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듣고 보니 어떻게 저 자그마한 몸집의 여자를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그 남편은 그렇게 빗자루를 휘둘러대며 나중에는 시누이의 안쪽 치아가 깨져서 울 정도로 무섭게 굴었던 걸까요? 너무 늦게 알게 된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괄괄하고 한성질하는 분이 며칠을 말도 못하고 알아 누워 계셨어요. 신우는 괜찮다며 이제 남편 안 보고 살아서 너무 좋다고 말하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생겼더라고요. 남편이 그때 어찌나 비참해하던지 동생이 결혼해서 그리 사는지 몰랐다며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면서 정작 본인 부인이 자기 엄마한테 시달릴 때에는 별로 몇 마디도 안 거들던 게 생각나서 좀 기분이 묘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부부의 얘기일 뿐 시누이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라앉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 얼마 안 있어 저는 딸아이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돌보는 동안 어머니가 몇 번 들여다보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썩 편치 않더라고요.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시어머니가 산후조리 해준다고 하면 기겁들을 한다던데
사실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봐주신다고 괜히 오셔서는 밥 세 끼 다 얻어드시고 보통 저를 피곤하게 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신우가 갑자기 들렀는데 미역국이며 반찬을 몇 개 해서 왔더라고요. 언니 힘들죠? 내가 우리 엄마 여기 출입금지 시켰어요. 엄마랑 나랑 교대했으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있어요. 나 우리 조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애기 좀 마음껏 보게 해주세요. 저는 애 한 번 보는 게 너무 아른거려서 그랬는지 꿈에 나왔다니까요, 글쎄. 신우는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아기를 못 낳는 처지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딸을 정말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한편으론 고마웠던 게 저는 그때 회복이 꽤 느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누워서 잘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신우가 제 대신 우리의 분유도 먹여가며 제 밥은 밥대로 차려서 놔주고 애기도 씻겨주고 그렇게 늦게까지 같이 있어줬어요. 보다 못해 너무 미안해서 밤늦게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자라고 했더니 자기가 애기 데리고 자도 되냐며 좋아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거의 2달 동안을 제 손에 그다지 물도 안 묻힌 채 신우가 애기도 봐주고 제 밥까지 차려줘서 정말 편히 지냈어요. 남편은 아기를 너무나 원했던 자기 여동생이 이렇게 와서 조카를 예뻐하는 모습이 짠했는지 그 나름대로 안쓰러워했고요. 이후로 저는 잘 회복해서 슬슬 유모차도 밀어가며 밖에도 나가고 딸과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신우는 그 후로도 틈만 나면 들러서 간식거리들을 놓고 가고 저와 얘기도 하다 돌아가곤 했기 때문에 정말이지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올 틈이 없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곤란해하면 애기 봐주고 실컷 수다도 떨어주고 음식 솜씨도 좋은 신우가 이것저것 만들어주고 하니 남편 퇴근할 때 저녁 걱정 안 해도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째 내가 신우이에게 너무 신세를 진 모양새가 되어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옷 한 벌을 선물했답니다.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자기는 자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한 거라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사실 말 안 하고 싶던 얘기지만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언니네서 예쁜 조카가 태어나서 그걸로 자기가 좀 위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매일 응애응애 거리며 울고 있는 아기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긴 했지만 아기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자기도 온종일 집에서 친정엄마랑 있으면 딸 이혼당했다며 울고 넋두리를 늘어놓는 모습에 더 우울해질 것 같았대요. 그나마 여기 와서 저랑 아이랑 있으니 화제도 다른 걸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고 수다도 떨 수 있어서 자기 역시 저에게 많이 의존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듣고 보니 여러모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다행이었고 여전히 저에게는 어머니는 안 좋은 기억이긴 했지만 그나마 이런 신우를 낳아주신 게 조금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시간들이 그다지 길지 않은 상태로 저는 일생일대의 위기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왜 모든 게 쉽게 가질 않는 건지 어디 네 주제에 그런 살만한 순간을 누리려고 하는 거냐고 엄포를 내리듯 엄청난 사건이 저를 뒤엎게 되었습니다. 고작 33살이었던 나이에 저는 남편을 잃고 홀몸이 되어버렸으니 이 무슨 기가 막힌 일인가요?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내리던 날이었고 아기가 열이 있어 못 움직이는 저를 놔두고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는 먼 외삼촌 댁에 가던 길이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라 남편도 당시 긴장했던 것 같다고 신우가 말을 해줬는데 안 그래도 불안해서 차를 돌려서 그냥 돌아오려고 하던 와중 빗길에 미끄러진 차들끼리 얽히고 설킨 행렬에 끼게 돼버린 겁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 남편은 즉시 숨을 거두게 되었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신우도 크게 다쳤고 뒷좌석에 계신 어머니도 만만치 않은 중상을 입게 되셨어요. 열이 펄펄 끓던 아기를 돌보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며 다음 날쯤 천천히 올라오겠지 하고 믿고 있던 저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운전 오래 해야 하고 비도 오는데 가기 귀찮다던 남편의 표정이 그대로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그렇게 남편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니요.
정말 그야말로 상황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저까지도 정신을 놓지 않도록 억지로 붙들고 힘들게 아이를 안아들고 버텨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먼저 갔다는 사실을 알고 몇 번이나 기절하셨고 신우 역시 충격을 받았는지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이제 고작 100일이 지난 딸아이를 안고 나는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 멍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상황은 정리가 되었지만 우리 가정을 휩쓸고 간 상처는 너무나 컸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에서도 이제 너도 그만 정리하고 아이와 함께 이리로 건너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애를 키우는 게 어디 쉽겠냐며 누구라도 봐줄 여력이 있을 때 오라고 말입니다. 그건 그렇긴 한데 어지간해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조금 회복을 하셨으나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상태였고 신우는 정신은 회복하긴 했지만 다리가 불편해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수술을 거치면 좋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고 병원을 두어 군데 옮겨서 제가 데리고 갔는데도 그때마다 제자리였어요. 이때 신우가 너무 절망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우는데 순식간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제 입장도 기가 막히고 억울하지만 신우도 참 인생이 어쩜 이리 모진가 싶어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렇게 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기도 안 생기고 시집살이도 심히 당하고 게다가 얻어맞고 치아까지 깨져서 이혼당해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고 얼마 안 되어 사고로 오빠가 먼저 가게 되고 자기 다리까지 이렇게 마비가 되었는데 너무나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당시 제가 신우와 함께 해온 시간이 그리 길진 않았지만 이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그럭저럭 버텨내던 그 표정에 비해 이젠 정말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오빠를 뒤따라가려는 듯한 기세까지 보여서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스트레스가 커서 그런지 헛소리도 하고 몇 번이나 잠에서 깨서 울부짖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는 그만한 상황이 너무 안 되긴 했지만 어쩌겠냐면서 조만간 얼른 정리를 하고 넘어오라고 하시는데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다리로 기어가서 벽을 부여잡고 자기도 죽고 싶다고 우는 시누이를 그냥 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부모님과 저희 오빠, 언니에겐 좀 상황이 정리되면 가겠다고 애기 짐이며 이것저것 여기 다 있는 데다 너무 혼란스럽다고 말했어요. 당사자인 제가 강력하게 친정으로 돌아갈 의지를 안 보이니 답답해 하시기도 했고요. 저는 우리 집과 시댁을 오가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계속 친정에는 말을 미루면서 결국 기존 집을 정리하기로 했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당장 이 집에는 죄다 내가 돌볼 사람들 뿐이니 쉽게 마음먹기도 힘들었고 신우는 계속해서 저보고 언니 친정으로 가라고 했기에 약간 흔들리기도 했어요. 정말 눈 한 번 꾹 감고 모른 척하면 내 엄마 아빠가 있는 우리 집으로 가서 애도 맡기고 좀 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발이 묶인 듯 마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모른 척하고 나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일단 어머니는 딸이 몸을 잘 쓰지도 못하고 있으니 본인이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며 억지로 움직여서 생활을 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교통사고 후유증도 있고 해서 썩 좋지 않은 상태였고 아무래도 이 집에 멀쩡한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제 생각은 한 1년 정도만 더 지켜보고 나오자는 생각으로 애를 데리고 들어간 건데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시간이 자꾸 길어지더군요. 사실 시누이의 다리가 회복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다 보니 혼자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외출도 거의 할 수 없고 몸쓰기가 너무 불편해서 제 도움이 필요했었어요. 저를 그렇게 구박해 대시던 어머니도 제가 본인 딸을 돌보는 입장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손녀 뒤치다거리를 본인이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이미 성인인 딸을 데리고 움직이는 것보단 아기를 데리고 밖으로 다니신다던가 씻긴다던가 그게 좀 더 손이 덜 가니까 말이에요. 신우는 제가 시중을 들며 봐주는 걸 무척이나 난감해하고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밤마다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결국
제가 여기 남길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 남편을 잃은 나도 나지만 나는 일단 사지라도 멀쩡하고, 그리고 내가 아기 낳고 몸이 안 좋아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봐주었던 시누이였으니까요. 결국 몇 년이 지나도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배경은 달라지지 않은 채 언젠가 안정이 되면 친정으로 갈 거라는 소리는 이제 이 집에서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당연한 듯 우리 넷은 함께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 집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도 힘이 붙이는 시간들이 무척 많았고 잠깐씩 한계가 올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이게 이렇게 장기간이 될 줄 알고 결심했던 게 결코 아니었으니까요. 몇 번이나 신우는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조카를 데리고 나가서 살려고 말은 했지만 그게 몇 년째 지나다 보니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정말 뭔가가 불편하고 견디기 힘들었다면 저도 이 생활을 유지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딸도 자라면서 제 할머니와 고모와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당연하게 알면서 컸는데요. 얼마 전에 딸도 했던 얘기지만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게 애가 제 아빠 없이 자라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라면 껌뻑 죽는 신용도 하는 할머니 그리고 고모가 챙기고 예뻐해줬던 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 정서적으로 채워졌던 게 있어 좋았고 자기는 고모와 엄마가 늘 사이가 편안해 보여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자기에겐 좋은 할머니지만 엄마에게 좋은 시어머니는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걸 보니 애들도 알 건 다 아나 봐요. 시간이 한참 흘러 우리 신우는 환갑이 가까운 나이까지 본인이 한창 젊을 때 얻었던 사고로 마비된 건강을 되찾지 못한 채 거기에 다른 지병까지 얻어서 많은 고생을 했답니다. 하지만 힘든 와중에도 휠체어를 타고 집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든 하려 했고 자기 손은 멀쩡하다면서 종종 놀이도 하고 조카를 데리고 책도 읽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많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 시간에 대해 서로 차마 이렇게 쉽게 정의를 내리길 겁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간신히 붙잡고 있는 시간들이라고 느껴졌으니까요. 입 밖으로 내면 뭔가 또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었기에 그냥 이렇게 나란히 매일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또 버텼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시누는 작년에 지병으로 인해 먼저 하늘로 가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가신 뒤 9년, 그리고 본인 오빠를 떠나보낸 지 30년이 되어 따라가게 된 셈이었죠. 저는 그 집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신우와 대화를 나눴던 밤에 저에게 했던 말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언니, 나는 언니한테 감히 미안하다고도 고맙다고도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언니에게 너무 좋았다고 다 너무 좋기만 했던 시간들만 보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언니 없었으면 난 진작에 오빠 따라갔을 거야. 언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내 명대로 살다가 가나 봐요. 한편으론 이렇게 오래 살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언니도 희진이랑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자꾸 눈에 차오르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제가 계속 손수건 방향을 바꿔가며 닦아줬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신우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면서 저와 딸아이에게 자기가 그간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전달해 주었어요. 보험 수령자까지 저로 바꿔두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말이에요. 진작 더 일찍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야속하게도 명이 이렇게 길었다며 그 와중에도 농담을 하듯 있는데 저도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저는 환갑을 넘겼고 딸아이도 30대이니 언젠가 결혼을 한다던가 하면서 자기 삶을 찾으러 가게 된다면 저도 이 집에 혼자 남게 되겠죠. 지금 당장은 그런 시간들이 실감나지 않지만 그때가 온다면 왠지 대뜸 신우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시간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지나갔고
내 친형제 자매보다 더 오래 살을 부대끼며 살았으니까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정이나 우애 같은 사랑이라는 그런 거창한 것을 주고받고 산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서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며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있어 신우는 함께 살기에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나도 남편을 잃고 지쳐 있을 때 내 손이 필요했던 신우를 돌보면서 몸은 좀 힘들지 몰라도 정신은 조금씩 다른 부분으로 단련되어지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고요. 힘들다면 힘든 시간이었지만 끝낼 수는 없어서 붙들고 있었던 저의 기묘한 인연이 바로 신우이였어요. 이 나이가 되고 나서 누군가 떠나고 남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생각했는데 여지껏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었지만 신우이를 보내고 난 뒤에 저도 내심 속이 허했나 봐요.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털어내고 싶은 마음에 글까지 쓰고 말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길들이 열릴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조금만 더 생각에 잠겨 있고 싶으니 참 이상한 일이네요. 딸도 요즘 엄마가 많이 감성적이 된 것 같다면서 고모가 가고 더 그런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잘 정리하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새로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